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벗어납니다. 저처럼 제가 갑진 신미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월이니까 미월에는 숙이 없으면은 견디기가 힘든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신미도 자기 글자 자체, 신금이라는 자체가 미토에서 시절을 다 잃어버렸죠. 갑진도 우두물이라는 성향 자체가 진토에서 수기가 하나도 없죠. 이 네 개의 글자가 쓰임들이 없어요. 갑이라는 우두머리 성향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신금이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요 물질도 쓰임이 없고, 왜냐하면 이 신금은 또 수기가 있어야 그걸 풀어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일간이 무엇이든 간에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보통의 그 사주들은 반드시 일간을 대입해서 이 네 개의 글자를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월에 이 네 개의 글자 가지고 이미 인생의 게임이 몇 프로 정해지냐면 최소한 6, 70%는 정해져 버려요. 일간이 뭐든 상관없어요. 제가 그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것 중에 십신의 허구라는 글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일간이 뭐든 간에 경신오를 만나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경신오에 만약에 연올에 사화나 병화가 있지 않으면 요 경신의 무대기들은 쓸모가 없어요. 반드시 병화나 사화로 요 경신이라는 열매를 익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뭐 개수, 임수 이런 게 있다면 익지도 않은 과일이 홀라당 발라당 까져버려요. 혹은 과일이 썩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사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금이라는 게 수기가 너무 많으면은요, 너덜너덜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이 정신병, 이런 게 막 그런 식이 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막 자기의 존재성이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축진 조합이라고 저희 카페에 많이 해놨는데, 이렇게 유금이라는 보석이 진토에 이르면은 완벽하게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게. 뽀맹이 언니가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겨?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생겨먹은 거지. 그치?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웃기게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살아갈 방향성은 이미 연주에서 정해져 버려요. 이거는 전생의 기운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궁이론 할 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연주에는 내가 35 즈음에 이르면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네가 살아갈 길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이미 전생에서 그 기운을, 그 영혼을 우리가 태어날 때 배정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생뚱맞은 곳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30살까지의 삶은 연, 월, 이 네 글자에서 딱 정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일간 가지고 이걸 따지려고 그래요. 십신적으로만 따지려고 그러고, 격국으로만 따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맨 평생 가도 정관격 그러면 엄청 좋은 줄 알고, 상관격 그러면 엄청 나쁜 줄 알고, 또 묘하게 또 요거 가지고 그럴싸하게 맞아 떨어져요. 물론 절반은 틀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이게 일이 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잘못 맞춰지면은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걸 하게 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이제 제가 글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조라고 그래요. 기쁨조.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그가 묘월이에요. 묘월. 그러면 이제 임수일간이 자기가 태어나는 시절을
벗어났고 일주 자체가 임진이에요. 그러면 임진이라는 개념이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임수라는 생명수가 진토라는 이미 열기 오른 땅에 그 깨끗한 생명수를 공급하겠다 이런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주 고상한 사람이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이 하찮은 일반 평민들이 사는 세상에 와서 이 생명수를 공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너희를 돌보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임진이나 병술이라는 뜻이. 그러니 요게 다른 물상으로 인간에서 드러나는 물상이 그 카운셀링이니 뭐 한이니 약국이니 남을 보살피는 행위니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자체는 시절을 못 만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해요. 만약 이게 자기가 태어나는 시절이 묘월이 아니라 뭐 차라리 인월이었다. 그럼 이거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기쁘게 하고 이래요. 근데 묘월에 태어나니까 이건 내 옷이 아닌데, 내 옷이 아닌데. 그런데 임진으로 있으니까 내가 남들은 도와줘야지 항상 갈등 때리는 거예요. 이건 내 옷이 아닌데. 하나하고 나는 너희들을 돌보리라고 두 개가 항상 충돌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절이 맞지 않으면 이러한 생각들을 해요. 요게 겉으로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만약에 사회적으로 멀쩡한 곳, 예를 들어서 묘진, 사오, 미신, 여기 이 물질적으로 풍부한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어유 뭐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뭐 적당히 만족하고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에는 아니에요. 갈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여기에 제대로 내 옷을 입고 있는 건가? 이 공허함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 공허함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죠. 그거를 제가 표현한 게 이제 시절을 만나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권법을 휘둘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개의 글자가 월지를 기준으로 이게 왜 월지냐? 여기에 각각의 태어난 월은 정해진 일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 예를 들어서 미월이다. 여기는 교역해라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뚜렷하게 그 미토라는 교역, 무역 요걸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미월에 열매 다 익었지. 또 가을 그렇지만 아직 열매로서의 완성은 안 됐으니까 그래도 맛은 다 들었으니 요거를 서로 필요한 대로 물물 교환해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미월이라는 게. 물론 수도 없이 많은 뜻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하다가 좀 계속 하겠지만 이 미월에 겨울처럼 눈 내리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떠나면 광고, 홍보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4월에 태어나 짝짓기 밖으로 나를 알리고 나 이렇게 꽃 피웠다 이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절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야 기획직 해봐 그럼 미쳐버리죠. 그럼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옷이 아닌데 나더러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만족하겠어요? 머릿속에 막 쥐나겠죠. 그죠?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물론 이 4월이라는 걸 지나서 갑자기 일지가 자수나 뭐 시지가 해수나 축토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꾸 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처럼 빈토를 지나 미토로 그 가장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지나 인목에 이르니 인목이라는 건 땅속 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던 저를 땅속으로 쳐박아 버려요. 이게 자꾸 제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어 버려요. 안에서만.
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교류나 뭐 이런 것도 싫어지고 혼자 책 보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가 좋아지고 또 시지에는 임자로 또 이제 더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또 대운도 병자. 이러다 보니까 병신합수 이게 병신합수 글에도 올렸지만 병신합수도 무조건 병신합수가 아니라 병신합화도 있고 그러는데 병신합을 해서 하필 또 병자니까 또 더더욱 또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계속 짱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연월일시의 시공의 변화에 따라서 원래 태어난 월지의 시공이 사화였는데 혹은 뭐였는데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죠. 근데 정반대도 있겠죠. 해월이었는데 팔자에서 뭐 일지는 인이고 시지는 오하다. 이러면 이제 점점 안에서 밖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요때 그 시공은 연월 일시에 아니 연월에 네 글자가 좋고 나쁨은 이미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용신처럼 평생 용신 찾아 산만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제 이해를 못 하시니까 답답해 미치려고 그러는. 궁의권법이라는 거는요. 이게 뭐냐면 연월일시 이게 네 개의 궁의가 있지 않습니까? 요 네 개가